오히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생존율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다수의 완전관의 결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또한 딱히 저는 뭐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오랜만에 기본, 기술, 작전적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FDA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그 리보캄넬 병용요법 시판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최근 유럽에서는 정확히는 이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간세포암 진단 치료 그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고 이제 해당 처방을 뭐 강력 권고한다는 이제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이 난 거고,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정확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 FDA에 목을 매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이나 이제 치료법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이제 다른 국가의 승인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 즉, 미국에서 이제 시판 승인이 된 거는 보통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도 쉽게 또는 뭐 그냥 승인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유럽 같은 경우는 FDA가 아니라 그 EMA라는 그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 그 강력 공고 뉴스에는 EMA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에스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에스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종양학회 중 하나고, EMA는 이제 FDA처럼 실제로 약을 승인해주는 기관입니다. 즉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그 리보캄넬 그 병용요법은 아직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이 나지 않았고, 현재는 이제 미국 FDA 승인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시판 승인이 나면 멀지않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도 이제 판매된다는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 측면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고, 다음 이제 기술적 측면과 작전적 측면을 묶어서 볼 텐데, 일단 뭐 중단기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하락이 정지가 됐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반등을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데, 갑자기 이제 2시 57분경부터 신한에서 나온 물량으로 반등하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JP와 모간은 그 장중 매수 상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데이터가 없지만, 당시 신한의 매도량이 많지 않았고, 그 당일 전체 집계는 그 JP와 모간도 모두 순매도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슷한 시점에 동시에 물량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제모신일체 순매도 총 합이 그 33,000주밖에 안 되는데도 상승이 저지됐다는 것은 주포의 개입으로 이제 반등한 주가가 아닌 일반 시장 물량에 의한 반등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후 2시 51분경에 어떤 찌라시 또는 뭐 뉴스가 나왔고, 그것에 이제 시장이 반응해서 주가를 그 85,700원에서 88,000원까지 올렸는데, 제모신일체가 이제 매도를 쏟아내면서 다시 눌렀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찌라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전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3월 6일 목요일 갑자기 어디서 이제 뭐 부정적인, 그러니까 승인 실패라고 주장하는 찌라시가 돌면서 급락 마감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 중 일부도 해당 찌라시를 보고 공포감에 이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찌라시 내용을 보니까 먼저 보통 그 최종 시한 1, 2개월 전에 결과가 나오고, 그 EIR 보고서도 1개월 이전에 무조건 나오는데, LB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100%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즉 EIR 보고서도 그렇고 승인 결과도 기한 1, 2개월 전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별로 저는 신경이 안 쓰였고요. 두 번째는 그 리보캄넬 병용이 그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뭐 88% 이상이어서 미국 FDA가 서양인의 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뭐 항서도 중국 내에서만 허가 사용 계획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상한 게, 일단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FDA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항서의 그 독립적인 계획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인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특수한 인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신분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못해도 간단하게라도 뭐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는 뭐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정도는 함께 그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 FDA의 입장과 항서의 내부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부분은 모든 항암제 및 치료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발표된 다른 경쟁 치료제와 그 비교를 해볼 때 압도적으로 이제 높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생존율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다수의 완전관의 결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또한 딱히 저는 뭐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굳이 하나 억지로 이제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을 뭐 생각해보면 뭐 이 찌라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서양인 전체에 대한 부정까지는 아니고 뭐 정치적이고 이제 미국 제약사의 그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인에 대한 뭐 부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당 찌라시에서는 앞선 내용들 외에 몇 개 내용이 더 있는데 뭐 정리하면 결국 LB는 이제 실패하고 뭐 주가는 하한가로 돌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 썸네일에 올라온 그 공포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심지어 기존의 그 메인 캐시플로우가 없는 적자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극한이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되면 투자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일종의 이제 도박으로 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고로 저는 사실 승인이 난다면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 1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승인이 나면 뒤로 줄줄이 그 준비되어 온 그 다른 암종에 대한 다른 영역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LB는 더욱더 그 리워드와 리스크에 대한 그 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한 개도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100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말 그대로 성공하면 다 사는 거고 실패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허무맹랑하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고 반대로 또 뭐 로또 같은 기대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LB는 극과 극의 그 최정점이 공존하는 상태로 몇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이제 긍정으로 치우치면 그 미래의 희열을 느끼면서 몰빵을 하게 되고 부정으로 치우치면 극심한 공포감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결정을 했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극도의 공포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팔고 나간 사람들은 기대보다 그 공포, 긍정보다는 부정을 크게 보고 안전을 택한 것이고 저처럼 그 남은 사람들은 공포보다 기대, 부정보다 긍정을 크게 보면서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성향상 그 주식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LB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스트레스나 공포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살면서 이제 이런 식의 공포를 다른 그 영역에서도 종종 겪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보편적인 분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전을 향해서만 달려온 분들은 이 정도의 상황을 겪는 것 자체가 처음이실 수도 있고 처음이 아니라도 유례없던 그 상당한 고통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럴 때 다 포기하고 나갈 게 아니라면 한 발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투자한 돈, 수익률, 주가, 찌라시 등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기존에 이제 팩트로 밝혀진 사실들로 옮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뭐래도 명확한 사실 중 가장 큰 것은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그 리보캄렐 그 병역요법이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통과하고 NDA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뭐 임상 3상까지는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 임상 2상만 허가돼도 그 상한가를 가고 난리가 납니다. 임상 3상이 허가되면 뭐 연상을 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NDA까지 온 대상들은 실패보다 승인이 더 많았습니다. 회사가 이제 각종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준비하면서 승인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회사의 입장에서 뭐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 명확한 팩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톱이 아닌 고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고도 실패 또는 뭐 또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뭐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수년을 지나온 지금 시점에서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민감한 시기이고 민감한 상황이니까 오늘은 비유로 제 생각을 맺자면 저는 그 모의 확률 60%, 도의 확률 30%, 백도의 확률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짜투리 영상으로 좀 다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자실 거고 대부분 저의 팬 또는 그 멤버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처음으로 콜라보 그 브랜드 광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품은 이제 국대 떡볶이라는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그 오래전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먹어오던 떡볶이입니다. 저는 사실 떡볶이 하면 그 어릴 적 그 8, 90년대 그 길에서 사 먹던 떡볶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비닐을 씌운 그 초록색 그 플라스틱 접시에 나왔었는데 그땐 뭐 다 밀떡볶이였고 뭐 오뎅은 없는 것도 있었고 뭐 대파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 떡볶이 노점들이 거의 사라졌고 그나마 있는 곳들도 이제 쌀떡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나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괜찮은 떡볶이가 아니라면 국대 떡볶이를 즐겨 먹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어릴 적 그 감칠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오리지널 그 밀떡볶이 맛이 나거든요. 그 떡볶이를 5세트 밀키트로 판매하는 건데 그 링크를 이제 영상 본문에 남겨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과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5세트 22,500원인데 첫 구매 대상 5% 할인이 돼서 21,500원이더라고요. 뭐 사실 그 쿠팡 같은 그 최저가 사이트 보면 거기도 이제 22,500원이기 때문에 뭐 할인 안 받으면 똑같으니까 제가 뭐 가장 저렴합니다는 아니고 제가 남겨드리는 그 링크로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이렇게 이제 오인한 그 콜라보도 되어 있고 제가 소정의 그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를 응원하는 구독자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조리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 물 350ml와 그 300g 그 한 세트로 포장된 밀떡과 소스를 한 번에 이제 때려 놓고 1분 30초 정도 그 팔팔 끓인 뒤에 이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질감과 컬러가 나올 때까지 끓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즉석 떡볶이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자극적이면서 숙성된 듯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6-7분 정도 끓이고 2분 식혀서 그러니까 이제 뜸을 들여서 먹는데 그럼 이제 이런 질감과 컬러가 나옵니다. 참고로 대파까지 잘라 넣으면 어릴 적 그 맛이 이제 그대로 재현되는 시스템이니까 저랑 떡볶이 취향과 입맛이 비슷한 분들은 한 번씩 이제 시켜서 드셔보시고 주변에도 이제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꼭 오인한 콜라보 전용인 그 이 링크로만 주문하셔야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 세트 그 300g이라 그 간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뭐 1.5에서 2인분 정도 되는 거고 난 그냥 이걸로 한 끼를 제대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 뭐 오뎅이나 뭐 라면, 쫄면, 뭐 도상면 등을 넣어도 되고 독특한 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한우 채끝 등심이나 차돌박이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